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문워킹처럼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한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단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의 성남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이 우리 경제의 물의 고리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듭니다. 청와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 카펫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구판을 당장 멈추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국가가 오지랖부가 됐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도 나왔고요. 네. 구판도 나왔고요. 네. 세금 몰빵 경제다. 어제 김성태 대표 연설 들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사실 예. 이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아무리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더라도 먼저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당이 생각하는 어떤 국가 운영의 방식 이런 제안을 한 다음에 이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게 그동안은 상례였는데 예.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상황들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화면을 보여준 그 부분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와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킹, 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중의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워킹이 뒤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 춤이니까 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을 하면서 이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뒤로 미끄러지듯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도 띄워서 예. 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이런 부분도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사진들을 띄워가면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이런 논란도 있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 뒤늦게 좀 수사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표현의 수위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예. 또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격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 어제 본회의장이 올해 국회 상황 중에서는 가장 시끄러웠던 하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당 대표나 원내 대표 그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하는 연설 같은 경우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사실 공격은 좀 자제하면서 맞습니다. 공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각계 전투로 싸우는데 좀 특이한 경우를 보지 않았나. 이 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 원내 대표의 생각과 또 여야의 반응을 잠시 들어보시죠. 입장보다는 사탕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이 안 좋아하는 거지 저주의 구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발목 잡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네, 같은 야당에서도 조금씩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확실히
사회 곳곳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표현 수준이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경제 헛발질, 예. 오지라퍼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자유한국당이 세금 중독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런 표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사람 잡는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불의 골이라는. 네, 불의 고리. 아까 예.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세금 몰빵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 중독 경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하여튼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끊임없이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골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안으로요,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도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예. 이게 일종의 이제 다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런 정책 대안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당을 비판을 하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그 경우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은 뭐 기존 여야들이 사실 여러 차례 뭐 표현만 달랐지 예. 우려했던 부분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향후 수십 년 안에 예.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 주도 정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예.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여성 의원들 위주로 예. 이게 적합한 표현이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출산과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장의 도구로 보는 것이 예.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비판 논평이 나왔고 이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면서 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출산이 대한민국 이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용어까지 좀 썼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사실 이거 저출산 현상은 여야 모두의 잘못 아닙니까?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맞습니다. 수평적으로 잘 됐는데 네. 다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서 뭐 지금 올해 출산율이 뭐 0%대 뭐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위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과도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문제 장면 잠시 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혼수 하나 뜨겠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소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한나라의 입법부 소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사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상 의장이 그래도 점잖게 잘 들었습니다. 예의를 다 갖춰서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도 또 SNS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어떤 뭐 그 공기총이나 이 권총으로 누구를 탁 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 새를 잡을 때 산탄총 마구 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뭐 하여튼 어제 여권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비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사실 문희상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설전을 벌이는 경우, 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예.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요. 싸움 아닙니까, 저건? 그렇죠. 예. 사실 뭐 문희상 의장도 처음에는 점잖게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예. 점점 격앙돼서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 발언을 애드립으로 했다고 해요. 원고에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원고에 예. 없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본인이 또 이 연설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런 이제 문희상 의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최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 이제 논란의 시작은 이거였죠. 문희상 의장이 국회 개원사에서 이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좀 논의해 가자. 좀 서둘러 달라 이런 네,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왜 국회의장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자고 하느냐,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양측이 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장에서 싸우게 된 상황인데, 뭐 이제 정세균 전 의장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후임 의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로부터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일종의 좀 모욕적 언사를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다가 귀를 의심했다.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지 아니면 저작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정치를 했지만 예. 오늘 같은 연설, 이런 연설은 단연코 처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바로 맞섰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세균 선배님의 지적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예. 그 제1야당 원내대표의 아픈 소리에 대해서 전직 의장까지 나서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일종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 청가를 듣고 싶은 거냐라고 예.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점입 가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2018년도 정기 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정기 국회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국민의 눈으로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전을 벌였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어제 여야 5당 대표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대적 소문을 갖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월요일 날 점심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초월해, 각 당을 초월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는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야를 초월해서 만난다. 이래서 초월해 이름 참 좋습니다. 어제 만난 초월의 멤버들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은 꼭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저것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간의 저분들의 관계를 감안하면 예. 매달 초에 뭐 그 여야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더라도 매달 초에 만나는 이 자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름들 참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월초에 만나기 때문에 이 월초 예. 이걸 또 뒤집어서 각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하자고 해서 초월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는 이제 이름을 만드셨는데 이제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 현안을 원내대표들도 논의를 하지만 사실 당대표들이 더 큰 틀에서 논의를 하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아마 문희상 의장은 원내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단 당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오랫동안 또 인연을 맺었던 맞습니다. 사람들이고 예. 정치 역정을 좀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면면을 봤을 때 가까우면서도 또 먼 관계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예. 뭐 하여튼 과거에는 다 민주당 관련된 민주당계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희상 의장은 이 모임에 조금 더 애착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가 이분들하고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정미 대표가 어제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로 협치를 하자라면서 운을 좀 띄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5분들 사이에 뭐 경선 내지는 뭐 라이벌 관계였던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문희상 의장하고 김병준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은 예.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그렇죠. 경쟁을 했었죠. 예. 결국엔 뭐 이제 정동영 대표가 승리해서 선거에 나가서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하긴 했지만,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 3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죠. 2007년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이 빠르고 너무 좀 예. 서두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행동이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이시고 말과 행동이 기민한 스타일이시고, 손학규 대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인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그런데 좀 장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뭐 이해찬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거칠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나이가 있는데도 전략적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 전략통으로도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개성이 강한 분들이 2007년에도 경선에서 맞붙었었고 예. 지금은 각 당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또 협상을 하고 서로 또 경쟁을 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당과 당내 싸움보다는 사실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졌을 때 이 앙금이 훨씬 더 강하다고들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 뭐 10년,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 당시 당내 경선도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가능할까,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아마 아직도 그 10년, 11년 전, 이제 11년 전에 경선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빚들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오랫동안 또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락을 겪으면서 또 정치적으로 좀 포용력이 좀 더 생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보다 예. 이 당 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좀 더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 대표들의 협조 내지는 뭐 동의 없이는 또 어려운 게 당대표의 또 그렇죠. 한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판문점 비준 선언 동의안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협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당내에서 거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당 대표와 예.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문희상 의장이 당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뭔가 접점을 찾았다고 해도 막상 원내대표와 또 이분들과는 생각이 다른 소장파 의원들이 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에 있지 않고 그렇죠.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5분, 6분 이렇게 항상 매달 초에 만나서 정기국회 좀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올드보이가 아니라 진짜 골드보이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